나이가 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건강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려는 순간 의료비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으로 생활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실제 통계를 봐도 65세 이상 고령층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약을 끊을 수 없고 정기검진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매달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병원비는 아끼려 해도 아낄 수 없는 비용이기에 심리적인 압박은 더 큽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막연히 부담만 느낄 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의료비를 줄여낸 사례들을 바탕으로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약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비를 크게 줄여준 제도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갑니다. 한 어르신은 1년 동안 병원비로 1,0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나중에 통보서를 받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환급받았습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이 알아서 돌려주지만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분일수록 반드시 기억해둬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나는 환급 대상이 아닐 거야 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만성질환 관리 제도를 활용한 경우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약값이 평생 들어가는 질환이죠. 그런데 동네 의원에서 만성질환 관리 제도에 참여하면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고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약값만 매달 3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관리제도 덕분에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니 합병증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임플란트 하나만 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65세 이상은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이 사실을 몰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는 임플란트를 2개 하면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행했다가 나중에야 보험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이런 정보는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의료비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료 독감 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큰 병을 막을 수 있고 병원비를 수십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모르고 지나칩니다. 실제로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 중 한 분은 폐렴으로 입원할 뻔했는데 미리 예방접종을 맞은 덕분에 큰일을 피했다고 합니다. 의료비 절감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미리 건강을 지켜서 병원비를 막는 것과도 직결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의료비를 줄이는 방법은 결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된 혜택을 알고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병원비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만 생각하고 제도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쓸데없이 큰 돈을 지출하고 나중에서야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병원을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큰 대학병원만 고집하기보다는 동네 의원을 먼저 찾는 것이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료비 자체도 저렴하고 만성질환 관리제도 같은 지원도 동네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큰 병이 아니라면 동네 병원을 꾸준히 다니는 것만으로도 의료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는 단순히 지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습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와 가족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명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료비 절약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비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도를 알았다고 해서 저절로 절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 생활 속에서 어떤 관리 습관을 들이면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앞서 일부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의료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 원리를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생활 속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챙겨야 할 것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내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장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선이 낮아져 의료비를 훨씬 덜 부담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데 병원비가 많았다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환급을 받아본 분들은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돌려받기도 합니다. 의료비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의 줄 같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제도는 산정특례입니다.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은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죠. 그런데 이런 질환은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대폭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는 5년간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몰라서 전액 부담하다가 뒤늦게 등록해서 그제야 비용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도를 알고 미리 신청했더라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었던 겁니다. 치과 진료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틀니 치료에도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어르신은 틀니를 맞추는데 100만 원 넘게 들 줄 알았는데 보험 적용으로 비용이 크게 줄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치과는 유난히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제도만 제대로 활용하면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선 꼭 챙겨야 할 것이 예방접종입니다. 독감과 폐렴구균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는데 이 예방접종 하나만으로도 큰 병원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렴은 고령층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환 중 하나인데 입원하면 수백만 원이 훌쩍 듭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그 위험을 줄이고 동시에 의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네 의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큰 병원으로 갈수록 진료비는 높아지고 대기 시간도 길어집니다. 만성질환 관리제도 역시 대부분 동네 의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꾸준히 관리받는 것이 비용 절감과 건강관리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방법입니다. 큰 병원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값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일한 성분의 약이라도 일반명 처방을 요청하면 가격이 저렴한 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매달 약값만 3만 원 넘게 지출했는데 일반명 처방으로 바꾼 뒤 10,000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장기간 누적되면 엄청난 금액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복지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치매 조기검진, 한방진료 지원, 이동검진 서비스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문제는 홍보가 부족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민센터 공지사항이나 복지 포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입니다. 의료비 절약의 진짜 핵심은 아프지 않게 사는 데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만으로도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어르신은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약값과 진료비가 함께 줄었습니다. 생활 속 관리가 곧 의료비 절약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의료비를 줄이는 길은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면 불필요한 지출이 쌓이고 결국 노후 생활은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정보를 알고 실천한다면 의료비는 충분히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생활은 여유로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본인 부담 상한제나 산정특례 혜택을 직접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